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생육일수, 수량, 백립종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콩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제 콩의 그 지역별 파종기에 따른 생육 특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볼게요. 그러면 우선에 수원이면 중부지방이고 광주면 남부지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5월 10일, 30일, 6월 20일, 7월 10일 이렇게 20일 간격으로 본 거죠. 그죠? 그렇게 보니까 수량이 자 우선 189, 5월 10일은 그 다음에 가장 높았던 게 수원지방에서 192kg죠. 그죠? 그런데 7월 10일은 123kg로서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 광주에 보면 174, 5월 10일을 좀 빨리 파종한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7월 10일 날 해보니까 여기에 한 70% 정도가 로스가 생기더라, 수량 감소가 어, 문제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실제 이제 지역별로 차이를 보면 자, 수원하고 광주는 5월 10일 날 파종하니까 한 11kg 차이 난다. 시바르당 300평당이죠.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보니까 13kg.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18kg. 7월 10일 16kg가 아니고 생육일수입니다. 쏘리. 아주 미안하죠. 이거는 생육일수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생육일수가 수원하고 광주 보니까 따뜻한 지역이 아무래도 생육일수가 적겠죠. 그죠? 짧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4일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수량에 있어서 보면 수원이 189에 광주가 174, 15kg. 그 다음에 29kg, 15kg, 16kg, 평균 한 18kg 정도 차이가 나더라 하는 점입니다. 결국은 생육 일수는 어때요? 생육 일수는 어, 광주 쪽이 높죠. 그러니까 남부지방이 높은 반면에 수량은 오히려 거꾸로 이 광주 쪽이 낮더라, 수원 쪽이 높더라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게, 그럼 왜 그럴까? 콩은 대체적으로 그 원산지가 만주 쪽입니다. 만주를 중심으로 한 북한 이쪽이죠, 그죠? 그런 북한, 중국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해 뭐 고구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쪽에서 콩이 재배 먼저 되었다. 거기가 원산지다. 그래서 콩 수량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면 실제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이 알수, 립수도 중요하지만 이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그죠?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이 사이즈는 실제 무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콩 같은 경우에는 비없이 밀 보리보다 약 한 10배 가량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백립중을 한다면 배갈의 무게. 그러니까 벼, 보리, 밀 이런 애들은 거의 천립중을 재죠. 천알의 무게를 측정을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실제 얼마냐? 5월 10일, 5월 30일은 18.6g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6월 20일, 7월 10일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늦게 파종하면 할수록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 다음, 여기 광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죠. 또한 온도가 높은 광주가 온도가 낮은 수온보다도 더 사이즈가 그러니까 백립중이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실제 립중 그러니까 백립중이 되겠죠. 여기서는 한 알의 무게나 백알의 무게가
이 수량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백립중이 크면 수량이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그린다 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이 종자 일단 사이즈가 커야 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시차 파종이란 말은 이제 동시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차이를 두고 즉 5월 15일, 6월 1일, 15일, 30일이니까 약 2주간이죠. 2week 또는 한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파종을 했다 이 말이죠. 해보니까 우리가 작물이 생육에 있어서는 일단 꽃이 피는 시기, 이 개화기라 그러죠. 개화기까지의 기간을 영양생장기라고 합니다. 그죠? 영양생장기고 이 꽃이 피고 꼬투리가 달리고 알맹이가 차서 자라서 커가는 이 시기를 성숙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파종 시기가 빠른 거에서 늦은 것으로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파종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어때요? 이 기본 영양 생장기, 소위 개화기 꽃이 피는 시기까지 기간이 짧다 이 말이죠. 그죠? 짧은데 이제 성숙 기간을 보니까 성숙 기간도 어때요? 늦게 심으니까 성숙할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5월 15일 파종한 거하고 6월 30일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141일에서 이렇게 점차 줄어들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5월 15일 이제 단작, 소위 벼만 또는 콩만, 요거는 단작이란 말은 콩 단작이 되겠죠. 콩을 1년에 한 번씩 재배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요걸 5월 15일 파종한다 가정하면 6월 30일 파종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생육 단축 일수가 한 달 5일 정도 되죠. 35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달 5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어,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생육 일수로 보면은 11.7일에 생육 일수가 단축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주 간격으로 또는 보름 간격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생육 일수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핵심은 수량입니다. 왜 수량이냐? 그러면 이때 파종한 거하고 이때 파종한 거가 수량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다 또는 뭐 무의미하다 별로 없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엄청난 그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처럼 이제 경제 면적이 협소한 곳에서는 이모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모작 개념 아시죠? 한 장소에서 품목이 다른 A 품목과 B 품목을 1년에 두 번 재배하는 거죠. 그죠? 돌아가면서 이어짓기 또는 돌려짓기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단작이라 하면 이 면적에 여기서 한 포장해서 한 가지 작물만 1년에 한 번 재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처럼 땅이 협소한 곳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앞에 겨울에 그러니까 11월부터 6월 초, 뭐 6월 5일까지 예를 들어서 보리를 재배하고 그럼 6월 10일부터 10월 뭐 10일까지 콩을 재배한다 하면 보리 재배하고 콩 재배하니까 1년에 작목을 품목을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모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리에서도 수익이 있고 콩에서도 수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죠? 그래서 소위 이것을 이제 지박 재배 인텐시브 크라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는 실현할 수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육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많이 높일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면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러니까 노벨상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 일수가 보통 콩에서는 얼마냐? 130일에서 140일 정도 되는데 자, 한 70일이다. 70일 만에 이 130일 자란 콩과 비슷한 유사한 수량을 내면 이거는 바로 노벨상 받는 거죠, 그죠? 노벨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 영양 생장 기간이 생육 기간이 단축된다 하면 그 영양 생장 기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이 말은 키가 자라고 가지가 많이 생기고 잎이 생기고 하는 이 기간이 줄어들면은 소위 광합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그 꼬투리를 많이 달고 종자를 많이 달고 종자를 크게 할 수 있는 생식생장에 대한 이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의 뭔가 성과를 내면은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콩에 있어서 수량이라고 하면 수량을 구성하는 게 뭐냐 하는 얘기죠. 결국은 콩, 콩알수죠. 콩알수하고 그 다음 콩알의 무게죠. 이것만 있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콩알수가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 가로 뭐 1헥타르로 할까요? 뭐 크게 한가 봅시다. 그러면 100m, 세로 100m. 그러면 10,000제곱미터죠? 1헥타르죠? 요거는 우리가 평으로 치면 3,000평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단위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1헥타르에 얼마 생산되느냐 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규모로 물론 이것은 다 수확해서 나중에 무게 달아보면 되겠지만 우리 연구자는 많은 큰 면적이 있으면 요 조금만 규모를 여기 몇 군데만 샘플링해서 조사해 보면 이게 얼마 수량이 되겠다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가로 1m, 세로 1m 여기서 몇 포기가 생겼고 한 포기당 꼬투리 수가 얼마고 이랬으면 한 포기당 꼬투리가 몇 개 달려고 꼬투리당 알맹이 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것만 계산이 되면은 이 답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제곱미터당 개체수 그리고 개체당 꼬투리 수 그 다음에 콩 한 알의 무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간단히 예를 들면, 자, 60cm 조관 줄간격이죠. 곱하기 뭐 20cm로 심었다 가정합니다. 보통 15cm 정도 심죠. 15cm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90제곱 9만 제곱 센티미터죠. 그죠? 예, 제곱 센티미터로 하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요걸 이제 실제 그 가로 1m, 세로 1m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죠, 만. 그죠? 만, 예,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 1제곱미터에 몇 폭이 생기느냐? 9폭이 생깁니다. 그죠? 아, 이제 거꾸로 나누니까 11폭이네. 그죠? 머리 아프니까 10폭이랍니다. 10폭이. 10주. 그러면 1제곱미터에 10주가 있다. 10포기가 있다. 그 다음에 한 그 마디당 한 마디당이 아니고 한 포기당 이 꼬투리 수가 뭐 50개 달린다. 그런데 한 꼬투리당 이 꼬투리는 이렇게 생겼죠. 이 꼬투리당 알맹이가 몇 개냐? 두 개 정도로 하자. 뭐 세 개도 있고 한 개도 있고 한데 두 개 정도로 하자. 그러면 이 총 개수가 나오죠. 알맹이 콩알 수가 나오죠. 그죠? 이 실제 1제곱미터당 꼬투리 콩알 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요게 100이죠. 100 그러면 1000개죠. 1000알이다 1제곱미터당. 그러면 콩알 한 알의 무게만 알면 되죠. 그죠? 그러면 아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립중이 20g 정도 됐죠. 그러면 한 알의 무게는 0.2g이더라.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요거 하면은 200이죠. 200g이다는 얘기죠. 200g. 그죠? 그러면 1제곱미터에 200g 생산된다. 그러면 헥타르로 하면은 만을 곱해야 되죠. 그죠? 만 곱하면 머리 아프니까 톤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톤으로 딱 바꿔주니까 3개 떼고 하니까 동그라미 3개 치고 2000kg 이렇게 되죠. 이것을 톤으로 바꾸면 뭐 한다? 3개 떼니까 2.00톤 이렇게 됩니다. 면적 단위는 헥타르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나라 단위는 시바르죠. 그죠? 300평. 헥타르의 10분의 1. 그러니까 2톤에서 동그라미 하나 떼니까 0.2톤이죠. 그죠? 0.2톤을 키로로 바꾸면 200kg 되죠. 시바르당. 이렇게 계산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량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 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면적당 개체수는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뭐 얼마나 심고 문제가 없도록 하느냐인데 문제가 있게 하는 애들이 있다. 그게 뭐냐? 제한 요인인데 해충이나 그 다음에 나르는 새나 또 멧돼지, 고라니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복토는 흙을 얼마나 이렇게 덮느냐. 그죠? 흙 안 덮으면은 다 쓸려 내려가고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파종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 깊이 그리고 토양이 건조하면은 발화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양이 건조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체당 꼬투리 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면 제한 요인으로서는 생리적으로 탈락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냉해나 토복, 충해, 양분 부족 이런 문제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콩알 무게를 증대시키는데 문제되는 애들이 뭐냐 하면 양분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할 때도 문제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충이 이렇게 꽃들이 속에 종자가 있는데 침을 쫙 해서 흡접을 해버리면 콩알이 커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콩의 수량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